181페이지 물의 자동이온화 아침 시간이어서 선생님이 목금 토의를 수업을 계속 엿잡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풀릴 거야. 자 봅시다. 여기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나와 있는데 산과 염기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쭉 건너 뛰어버렸기 때문에 이 산과 염기 같은 경우는 얘는 통과해서 또 내용이다. 그래서 통과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행과정이니까 이쪽에서 들으면 2학기 때 가가지고 요 산염기가 나와. 그래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오늘 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의 자동이온화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선배 바뀌기 전 교과과정은 화학 수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고3 때 배우는 내용이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차피 니네들은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새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181페이지 먼저 거기에 뭐부터 할 거냐면 우리가 산이다 염기다라고 하는 정의부터 볼 거야. 그래서 산염기 정의부터 봅시다. 선생님이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이과 과목 중에 이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정의라 그러지. definition. 정의를 잘 지켜줘야 돼요. 정의대로만 약속한 대로만 설명해주면 되는 거고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의 정의가 나오는데 얘네가 아직 통과를 배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 이걸 배우고 올라갔다 그러면 되게 쉬울 건데 중학교 때 산과 염기밖에 안 배웠어요. 그치? 기억나는 건? 근데 중학교 때는 아레니우스 정의밖에 배우지 않았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확장하면 루이스 정의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확장 포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배운 내용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화학관계가 한 요정도 된다 그러나. 그래서 이게 아레니우스 정의라 그러면 여기가 브랜스테드 로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루이스죠. 화학관계가 이렇게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정의는 요만큼 정의였어. 이쪽으로 이제 확장해 나갈 거야. 브랜스테드 로리하고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산과 염기. 그거를 오늘 정의를 좀 해보자고 선생님이 예시까지 들어줄게. 자, 우리 앞부분에서 공유결합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조금 수월하게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아레니우스의 이름이 조금 오래된 사람 같으지? 아레니우스 정의. 자, 먼저 산에 대해서 정의를 해봅시다. 산. 우리 산은 X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용에 대해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요거는 좀 익숙할 거야. 요렇게 얘기하죠. 수용에 대해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수소이온이라고 합니다. 니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수소이온,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데 그럼 사실은 물 안에 H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 물 속에는 누가 들어있지? 많은 양의 물 분자들이 들어있지. 우리 물 분자 어떻게 생겼다고 배웠니? 이렇게 배웠잖아. 비공유전자쌍을 이렇게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물 분자는 무슨 구조라 그랬죠? 구분형 구조. 몇 쪽? 104.5도. 다 기억하잖아 이제. 그죠? 그래서 얘가 사기성이 심하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쪽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극성을 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물 안에, 수용액 안에 H 플러스가 생기면 플러스 성격을 띠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둘러쌉니다. H 플러스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물 분자들이 실제 크기는 물 분자가 더 크겠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화됐다 또는 하이드레이션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표기상으로는 H 플러스를 쓰지만 실제로 물 분자가 하나 결합될 때 이건 나중에 배우는데 이 비공유전자쌍이 얘한테 한 쌍을 주죠. 일방적으로. 이런 걸 배위공유결합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물 분자가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수소이온은 아무것도 없잖아. 전자가 얘가 결합하려고 일방적으로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구조가 되냐면 니네 잘 아는 기억나요 이거? 암모니아 구조가 돼버리는 거야.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하는 플러스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걸 그래서 우리는 얘는 물이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몇 도야? 104.5도였죠. 그런데 결합이 하나 생기니까 어떻게 삼각불 구조가 됐지. 그럼 이 각도가 몇 도라 그랬니? 107도가 되나. 암모니아처럼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린 얘를 뭐라 그러냐면 옥소늄이온이라 또는 뭐 하이드로늄이온 이렇게도 얘기해요. 같은 이름이야. 이렇게. 그래서 물속에서는 H 플러스가 이렇게 H3O 플러스인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또는 옥소늄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심화 과정이지만 알아주면 좋다. 그래서 이 정의가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또는 H3O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같은 말이야. 수용액에서 H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나 H3O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가 있어요. 우리 염기는 뭐라고 영어로 쓰냐면 베이스라고 얘기해. 얘는 똑같이 정의가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OH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수산화 이온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염기라고 얘기한다. 나온 김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썼었어. 우리 HCl. 기억나니? HCl은 G라고 쓰면 이거 뭐라고 읽어요? HCl이 G라고 하면 G면은 가로 안에 G가 들어있으니까 가스지. 기체죠. 기체 상태 HCl을 뭐라 그래? 이름. 염화수소라 그런다 그랬지. 얘 이름은 염화수소죠. 자, 뭐라 그랬지? 비금속 결합이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공유결합이잖아. 이제 다 외운 게 나오는 거야.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 어떻게 했었지? HCl이 7개죠.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요거 뭐예요? 공유전자쌍을 Cl이 전기음성도라는 값이 크니까 지가 사기치고 가져가잖아. 분명히 5대5 동업하기로 해놓고서 Cl이 욕심내는 거죠.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써요? 이쪽으로 쏠린다. 그래서 뮤가 이렇게 썼었잖아. 다이폰 모멘트가 이쪽으로 쏠린다. 그래서 극성이 심하다. 이렇게 썼어.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극성이 심하니까 이 기체는 물에 되게 잘 녹는다.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극성이 심하다 보니까 H 플러스하고 Cl-가 살짝 나눠집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H 플러스를 둘러싸버리고 Cl-를 둘러싸버리는 거야. 그 둘러싸는 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물 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는 거야. H 생략했어. 이렇게 둘러싸는 거야. 그 다음에 Cl-가 이렇게 있잖니? 그러면 누가 둘러싸겠니? 이제 H가 이렇게 둘러싸겠지. H가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수화됐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HCl이 마치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수화되기 때문에 H 플러스 Cl-로 나눠졌다. 그래서 이온 결합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사실은 얘는 공유 결합이고 이온성이 조금 큰 거야. 물에다 두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물 분자들이 둘러싸버리는 거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얘 결합 자체는 뭐라고? 공유 결합. 자, anyway. 자, HCl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내놓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 한 분자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H3O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물에 집어넣었더니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더라. 얘는 우리는 산성물질이다. 이렇게. 물에 집어넣었을 때 이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쓰냐? HCl에 L이라고 이렇게 쓰잖아. 얘 이름이 뭐죠? 염산이죠. 그러니까 가로 안에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잖아. G라고 쓰면 염화수소고요. L이라고 쓰면 물에 녹인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염산이 되는 거야. 이 염산 상태를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는 이제 무슨 상태를 써야 될까? 수용액 상태 AQ였으니까 AQ라고 쓰는 거야. 자 이거 물에다 넣었다는 뜻이야.
물에다 넣어서 이걸 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염기 한번 해봅시다. 염기의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NaOH가 있죠. 얘는 고체예요. 자, 무슨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 Na 금속이잖아. OH 비금속이잖아. 이거 거의 99% 100% 이런 경우 이온결합이라고 그랬잖아. 이온결합이니까 뭐예요? 극성이 좀 있겠지. 물에다 집어넣으면 거의 잘 녹습니다. 물론 물에 녹지 않는 염들이 있긴 있어. 걔네들을 빼고는 물에 녹는 애들은 다 극성이기 때문에 물에 다 녹아요. 웬만한 것들. 이온결합.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Na 플러스 AQ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AQ 이렇게 돼. 우리는 실험식은 반응식은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얘를 물에다 집어넣었을 때 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 얘네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수화된다고. Na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니까 물 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는 것이야.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NaCl 하얀색 고체를 물에다 넣으면 투명해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물 분자들이 가려버린 거야. 숨은 거야, 물속으로. 그래서 우리 눈에는 투명하게 보인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니네 러시아에서 발명한 그 투명망토 있지? 투명망토 뒤집어 쓰면 반대편이 보이지? 원리가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분명히 흰색 고체, 불투명한 고체를 그냥 고체 상태에 있을 때는 빈커에 넣어놓으면 반대편이 안 보이잖아. 근데 물에다 집어서 녹이면 어떻게 반대편이 보이지?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렇게 물분자들이 다 둘러싸갖고 우리가 빛이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이 보이는 거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투명망토를 만든 거예요. 투명망토를 뒤집어 쓰면 반대편이 보여요. 그런 거다. 이런 원리예요. OH- 마찬가지. OH-가 음이온이니까 뭐예요? 플러스가 둘러싸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림이 좀 이해되니? 우리가 화학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니네들이 가시화해야 돼.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화학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역시 뭐예요? OH-가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름 뭐라 그래? 수산화나트륨이라 그래.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산화 나트륨.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염기라고 정의를 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RNUS 정의였어. 지금 우리 이거 정의한 거야. 이거 정의한 거야. 자, 이제부터 어려워.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NH3 기억나요? 이제 니네는 이렇게 쓰면 딱 보자마자 좀 냄새가 나야 되는데 니네 홍어 먹어봤니? 홍어 냄새가 딱 암모니아 냄새야. 암모니아 병 딱 따면 화장실 청소하면 나는 냄새. 그 찌린내 있죠. 그게 암모니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자만 그리면 그 냄새가 연상이 돼야 돼. 그죠? 암모니아 어떻게 생겼어? 우리 분자 구조 어떻게 생겼죠? 다 알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여기 한 쌍이 있잖아. 이렇게 돼 있다. 자연스러워 이제 그치? 107도야. 무슨 구조야? 삼각뿔 구조야.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얘를 물에다 녹이면 이제 원론부터 얘기할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H를 뜯어 먹어요. 얘가 전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배위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아까랑 얘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합이 4개가 생기겠지. 그래서 뭐가 생긴다?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서 플러스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뭐하고 똑같은 구조야? CH4, 메테인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잖아. 무슨 구조? 정사면체 구조. 각도가 몇 도가 되거니? 109.5도가 될 것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각도를 계속 얘기 써줬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합 하나가 생겼는데 이 비공유전자쌍이 어떻게 돼요? 결합전자쌍으로 공유전자쌍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반발력이 최소화되지. 그러니까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암모늄 이온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누가 생기더라? OH-. 어라? 얘가 생겼죠.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OH-가 나왔어. 아, 얘 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RNUS 정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자, 물에다 집어넣었을 때 OH가 나오는 게 염기래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집어넣었더니 OH를 얘가 준 것 같으잖아. 얘가 준 게 아니지. 맞아요? 물에다 넣었더니 암모니아는 OH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잖아. 물이 준 것 같잖아. 근데 물은 염기가 아니거든 원래. 근데 암모니아를 만났을 때 물이 OH를 주더라는 거지. 이거 좀 애매해. 그래서 후대에 아레니우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후대의 과학자들이 보니까 아레니우스 정의가 좀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이런 문제. 그래서 후대의 과학자들이 아레니우스 정의를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지가 OH를 갖고 있어야 돼. 지가 H를 갖고 있어야 돼. 지가 H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물에 넣었을 때 H가 나오면 산이야. 지가 OH를 갖고 있을 때 OH가 나오면 염기인 거야. 근데 지가 OH를 안 갖고 있잖아. 물이 내준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는 이거는 아레니우스 정의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니에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니다. 이유는 뭐야? 지가 OH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다 하나 써놓을까? 중학교 시절에 이런 거 기억나죠? 이렇게 많이 봤을 거야. 수산화 암모늄으로 우리는 암모니아를 물에다 녹이면 암모니아 수가 돼요. 암모니아 수를 이렇게 썼어. 그래갖고 OH가 나온다. 지가 OH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염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 아레니우스 정의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아레니우스 정의로 만들려고 여기다 OH를 억지로 붙인데 세상에는 이런 화학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네가 거짓 프로를 배운 거야. 중학교 수준에서는 아레니우스 정의만 딱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염기라는 걸 보여주려고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이거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실제로 화학종 중에 이런 종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암모니아가 염기가 아닌 거야.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를 위해서, 암모니아를 위해서, 이런 애들을 위해서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정의가 필요한 거였어요. 얘네 그래서 나온 게 브랜스테드-로리의 정의가 된 거야. 얘들 좀 흐름 알겠지?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그런 거야. H를 갖고 있을 때, OH-를 갖고 있을 때, 물에 집어넣었을 때 걔네들을 내놓으면 산염기. 근데 암모니아가 지가 안 갖고 있어. 지가 안 갖고 있는데 OH가 나와요. 이거 물이 내놓은 거지 얘가 내놓은 게 아니야. 근데 물은 평소에 OH를 내놓지 않아. 얘를 만났을 때 내놔. 그러니까 얘를 염기라고 하고 싶어. 그럼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정의가 두 번째. 잘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 어느 책에도 없어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선생님들 없어. 브랜스테드-로리 정의는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산을 정의를 했어요. 산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그냥 막연하게 H+를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장해야 되잖아. 이제 수용액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조건이 아니고 기체가 됐든 고체가 됐든 무조건 H+가 나오면 무조건 산이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염기는 H+를 받는 물질이에요. 이제 정의가 달라졌지. 이제 OH 가지고 따지기가 힘드니까 이제 뭐예요? 암모니아 뗀 거 그런 거야. 그래서 H+를 받는 애를 무조건 뭐라 그런다? 염기라고 얘기해. 그럼 한번 써볼까요? 여기 암모니아가 이렇게 있었어. 자, H+를 만났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 NH4+가 됐어. 이렇게 됐다고 써봅시다. 그럼 여기 봐봐. H+를 받았지? 얘가 되려면. H+를 받았으니까 누구의 얘가 염기가 되는 거야. 이제 OH 이런 거 안 따져도 되잖아. 얘는 H를 줬죠? 그러니까 얘가 산이 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가 산이구나. 얘가 산이죠. H+를 내놨지. 그죠? 내놓으니까 얘가 산인 거지. 이렇게 돼. 그래서 얘네 둘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짝산, 짝염기 관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할 수 있겠니?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브랜스테드-로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로리 정의 예를 한번 몇 개 적어보자. 우리 2가에산, 3가에산 앞으로 이제 배울 건데 대표적인 애가 누가 나오냐면 니네 H2CO3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어? 코카콜라에 들어있잖아. 콜라에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다 같은 게 들어있는 탄산. 탄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경우 양쪽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H 플러스가 하나 떨어지고 HCO3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한 번 더 분열을 합니다. H 플러스에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번 연속적으로 이렇게 분열을 해갖고 H 플러스를 내놓는다. 자, H 플러스를 내놓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산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 이런 반응,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이 있어? 이렇게 두 번째 반응이 따로 있지. 이렇게. 이게 연속적인 반응인데 선생님은 두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할 거야. 자, 정의대로 그대로 적용시켜보자. 어떻게 되니? 자, 얘가 H 플러스를 내놨으니까 산이야. 얘는 어떻게 돼요? H 플러스를 받아갖고 일로 갔지. 그러니까 얘가 염기가 되겠지. 빨간색으로 쓸게. 얘 염기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얘네 둘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짝쌍짝염기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가 또 이렇게 반응하잖아. H 플러스를 내놨죠. 그러니까 얘는 산이네. 반면에 얘는 H 플러스를 받아갖고 일로 갔잖아. 얘 염기네. 그래서 화살표를 사이에 두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짝쌍 짝염기 관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애가 하나 생기죠. 중간에 있는 얘 어떻게 할 거야? 이쪽 반응에서는 염기고 이쪽 반응은 산이죠.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쪽성 물질이라고. 우리 자연 상태에서 양쪽성 물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물이야. 그래서 너네 무슨 시약 같은 거나 아니면은 독극물은 아니고 뭐죠? 위험한 물질들 같은 거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흘렸을 때 제일 먼저 발라야 되는 게 뭐니? 씻어야 되는 게 물로 씻는 거잖아. 어떤 경우라도 물이 제일 좋아요. 물은 양쪽성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산연기 중에 배우겠지만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탱크로리 차량이 산성물질인데 산성물질을 도로에다 쏟아놨다 그래봐. 우리 좀 배웠다고 그거 중화시킨다고 연기 뿌리면 큰일 나지. 중화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소방차가 와갖고 물 뿌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물이 양쪽 반응해. 물이 산을 만나면 염기로 작용해. 염기를 만나면 산으로 작용해. 그래서 양쪽성이 되게 중요한 거지. 살아가면서 양쪽성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니네 태어나기 전인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러시아가 구소련이야. 소련하고 미국하고 니네 그 냉전 체제라고 들어봤지? 역사 시간에 배우니? 그래서 공산 진영하고 민주 진영을 갖고 그때 당시에는 사상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흑백 논리가 완전히 팽배해 있던 그런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너 까만색이야 흰색이야 다 물어봐요. 난 흰색인데? 그래 우리 편. 너 까만색이야? 니네 편. 그리고 막 대립했어요. 그때 제일 욕먹는 애들 지금 여기 회색 옷 입고 있는데 회색 분자들이 제일 욕먹었어요. 막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지족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 지금은 회색 분자들이 제일 인정을 받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소통 전문가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막 융합해가지고 골고루 잘 살게 만들고 서로 융합되게 하는. 지금은 회색 분자가 인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애들? 이쪽 가서는 사내 역할도 하고 이쪽 가서는 연기 역할도 하고. 사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시대가 바뀌었어요. 나는 나야 막 그러면서 고집 피우는 사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유두리가 있다 그러죠. 유두리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양쪽성 꼭 기억하세요. 나는 양쪽성 물질이 될 거야. 이쪽에서는 사내 역할, 이쪽에서는 연기 역할, 이쪽에서는 사내 역할, 이쪽에서는 연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꽤 많아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더 써볼게. 어떤 애가 있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애 한번 써봅시다. 얘 이름이 뭐냐면 인산이야. 인산입니다. 인산 같은 경우 한번 이온화 과정을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자 이렇게 돼. H 플러스가 하나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H 하나 떨어졌으니까 H2PO4에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다음 얘가 한 번 더 떨어지겠지. 그러면 H 플러스 하나 나오고 HPO4에 E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떨어지겠죠. H 플러스 하나 또 떨어지면 PO4에 3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요. 연속적으로 3번이나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반응은 요 반응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반응도 하나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이 있어요? 요 반응도 있죠. 이렇게 반응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산염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얘가 내놨으니까, 얘를 내놨으니까 얘가 산이. 얘를 받아갖고 일로 갔으니까 얘 염기네. 이렇게 된다. 얘는 또 내놨죠. 얘 산이야. 그 다음에 얘 받아갖고 이렇게 갔죠. 염기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 내놨으니까 얘 산이죠. 얘 염기잖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어때요? 양쪽 성물질이지. 이쪽 반응에서는 산이고 이쪽 반응은 염기를 작용하더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양쪽성 물질이 되자. 그게 이제 오늘의 교훈이야. 되게 중요하다. 회색 분자가 되자. 소통 전문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브랜스의 룰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한 겁니다. 확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암모니아. 이거 구조를 그려볼까요? 이렇게도 그려도 돼. 조금 이따 이제 루이스 정의도 하겠지만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있었잖아. 그래서 아까 써줬지만 H+는 전자가 없는 거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 쌍을 나 전자 두 개 있으니까 우리 결합할래?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우리는 배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공유결합은 어떤 거였니? 너 전자 하나 있지? 나 전자 하나 있으니까 우리 동업할래? 이거였어.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동업은 동업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동업할 거면 이 배위 공유결합 같은 동업을 하세요. 얘 H+ 선생님은 여기서 불쌍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H+가 되게 능력 있는 애야. 브레인이야 브레인. 스마트한 애예요.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똑똑해서 뭔가 사업 아이템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사회 나가보면 나이가 어리잖아. 젊고 돈이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자본가를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자본가가 돈을 내주는 거죠. 같이 버무려갖고 돈 같이 넣어갖고 동업하면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니네들 능력을 사주는 자본가한테 돈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갖고 투자금 회수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서로 욕심 부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만약에 나중에 동업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 공유결합을 동업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그런 공유결합 있잖아요. 5대5 넣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서로 전기 음성도 가져가려고 욕심 부리잖아. 근데 얘는 돈만 있어요. 머리가 없어. 얘는 돈은 없는데 머리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일방적으로 전자를 주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배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있을 때는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필요 제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그랬지. 각도가 준다 그랬어요. 여기가 107도라 그랬어. 그런데 얘 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유전자쌍이 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4개가 이렇게 결합하지. 그래서 마치 메테인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가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봐봐요. 이제 다 공유전자쌍이지. 공유전자쌍의 반발력은 다 똑같잖아. 그래서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야? 109.5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정사면체 구조로 바뀌죠. 이렇게 입체 구조까지 바뀌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죠. 다 배웠던 내용이야. 이런 걸 설명하려고 쭉 배워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제 항목에. 니네 이제 심화과정 들어가잖아? 이제 날아다닐 수 있어.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니네 바보는 아니잖아. 다 들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지? 들었던 게.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브랜스의 룰이는 별거 없다. H+를 내놓는 거 무조건 산. 그 다음에 받는 거는 염기. 이렇게. 그런데 브랜스의 룰에서 정의해서 중요한 거보다 짝산 짝염기 관계를 따질 수 있어요. 이런 관계, 화살표를 사이에 두고 산 염기 있죠? 이런 관계를 짝산 짝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도연아. 왜 늦었어? 네. 어머님 아버님 사이 괜찮으시지? 부부싸움 하시니? 요새요? 요새 가끔 하시죠. 가끔 하셔. 싸우면 누가 이기셔? 엄마가. 엄마가 세시니? 어때? 네가 보기에 아빠 엄마 비교해보면 어느 분이 좀 센 택이야? 비슷비슷해요. 비슷해? 그럼 안 되는데?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는 니네 이제 부모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살다가 부부싸움 할 수 있지. 이해를 해야 돼, 니네가. 근데 우리 엄마도 더 세요. 또는 아빠가 더 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 두 분이 같이 세면 난리 나지. 이제 TV 날라다니고 요강 날라다니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보통 보면 한 분이 좀 약해요. 한 분이 좀 세요. 이런 상황이다. 그런 것처럼 이 짝산 짝염기를 부부라고 생각하면 짝산이 강산이면
짝염기는 약염기야. 짝염기가 강염기면 짝산은 약산이야. 되게 재밌어요. 한쪽이 세면 한쪽은 약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는 은산, 탄산 이렇게 화살표 양쪽으로 돼 있는 이런 산들은 약산이야. 그러니까 얘 약산이에요. 그럼 그거의 짝염기 얘는 강염기야. 강염기면 H 플러스를 엄청 좋아하지. 이해돼요? 확 잡아먹고. 그러니까 화살표를 조금 극단적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평형 반응이긴 하지만 이해됩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교과서에는 그냥 화살표가 똑같은 균등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느낌으로 알려면 이런 반응이 되는 거야. 자, 뭐라고? 짝산, 짝염기 관계에서 한쪽이 세면 한쪽은 약해.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 약산이야. H 플러스를 잘 내놓지 않아요. 조금밖에 안 내놓잖아. 그럼 반면에 나오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잡아서 이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강염기가 되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짝산, 짝염기에 브랜스테 로리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정의, H 플러스를 내놓는 거 산. 그 다음에 받는 거 염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짝산, 짝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쪽성 물질들이 있더라는 거. 산으로 작용하는 거, 염기로 작용하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알아두라고. 아레니우스 정의부터 해가지고 암모니아가 설명이 안 돼서 암모니아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브랜스테 로리 정의를 끄집어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루이스 정의. 여러분들 루이스는 앞부분에 선생님이 살짝 얘기해줘요. 루이스의 전자잠식 들어봤죠? 루이스 이 아저씨는 이 과학자는 전자를 되게 좋아해요. 점 찍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옥텟 규칙 지키기 위해서 8개 맞추려고 점 찍는 거 맨날 연습해요. 점돌이 맨날 점 찍어요. 그래서 브랜스테 로리 다음에 세 번째 루이스 정의요. 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전자점식을 되게 좋아하죠. 이 전자점식 뭐 있었지? 기억나는 거 한번 몇 개 써볼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있었어? 우리 M2 암모니아잖아. 아니야, 질소잖아. 질소 어떻게 썼었죠? 삼중결합 있었지. 이렇게 기억나죠? 이렇게 비공유전했어. 그러면 이게 15족이잖아. 질소는 15족이니까 어떻게 돼요? 5개씩 해서 8개를 만족해야 돼. 내가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죠. 얘 8개 됐지. 얘 8개 됐지. 만족. 옥텟 규칙 만족한 거. 맞아요? 우리 공유결합 물질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지. BF3라는 애가 있었죠. 얘 되게 중요한 구조라 그랬지. 삼각형 구조라 그랬죠.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요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다 보니까 요 각도가 몇 도여야 돼? 120도라고 그랬죠. 요런 구조라고. 근데 얘를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결합이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분소는 13족이잖아. 알루미늄족이에요. 13족이니까 3개라고. 최외각전자 3개예요. 그 다음에 F는 17족이잖아. 그러니까 얘 하나 7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얘 7개 이렇게 있는 거지. 얘 7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B가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지. 그래서 예외라 그랬죠. 그럼에도 안정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찍었던 사람이 루이스였어.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윤호야 이거 봐봐. 자, 그래서 루이스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전자점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산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얘는 비공유 전자쌍 되게 좋아해요. 비공유 전자쌍 받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애야. 그래서 억셉터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염기는 주는 애겠지. 염기를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주게 노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인식 그대로 써보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겼죠.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에 H 플러스가 이렇게 있었지. 그래서 얘가 가면 어떻게 된다고? N이 이렇게 된다 했지. 암모늄 이온이 된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가 준다 그랬죠. 이런 결합을 하라 그랬지. 이런 동업을 하라 그랬어. 배위 공유 결합. 이 배위 공유 결합에서 이렇게 주는 애. 얘를 우리는 염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얘 받는 애죠. 얘 산이죠. 조금 다르지. 아까 여기서는 어디 있었니? 얘가 염기였고 이게 산이었잖아. 얘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근데
루이스 정의에서는 뭐예요? 전자쌍을 받는 애가 쌍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전자쌍 기준이다 보니까. 기공유 전자쌍 기준이다 보니까. 이걸 주는 애가 염기고 받는 애가 쌍이 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걸 괜히 써준 게 아니야. 괜히 써준 게 아니고 여기에 8개를 채우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기도 하냐면 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만들어지냐면 이걸 내가 만들어지겠지. 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야? 배위 공유 결합이야. 누가 준 거야?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 8개를 맞춰야 되는데 6개밖에 없었잖아.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고도 안정한데 빈 공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을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이때 들어온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염기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 수 있겠니? 이 루이스 정의는 어디서 응용이 되는 줄 알아? 이거 뭐 같으냐? 과학을 좀 했으면 이거 그림 알 건데 이거 무슨 그림 같아? 적혈구예요. 적혈구. 니네 혈액 속에 들어있는 1cc당 450만 개 정도 들어있죠. 엄청나게 들어있죠. 이 적혈구 표면에 누가 들어있지? 니네 잘 아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애는 4차 단백질이야. 햄. 우리 피가 빨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철색소 때문에. 혈색소. 그래서 우리 빈혈 있으면 철분이 부족하다. 빈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혈색소에 들어있는 금속이 철이야. 철이 이가.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이렇게 4차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헤모글로빈인데 여기 안에 철이 이가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헤모글로빈이야. 우리는 이게 뭐를 하죠? 산소 운반을 하지. 얘네 산소 구조 어떻게 생겼지? 기억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루이스가 전자쌍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얘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달려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니네 조직세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하는 것도 루이스의 정의에서 산염기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누가 염기야? 얘가 염기지. 헤모글로빈이 전자쌍을 받았잖아. 받으면 산, 주면 염기. 이렇게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의 정의는 생화학까지도 갑니다. 생물학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화학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과 과정에는 브랜스의 로리 정도까지만 나오는데 아마 니네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루이스 정의까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런데 이제 응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필기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넘어가고 184페이지 한번 가보죠. 184페이지에 물의 자동화와 pH까지 나와있죠. 여기는 이제 새로운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고3의 화학 2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선배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어차피 처음 배우는 부분이니까 그냥 새롭게 선생님한테 배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몰롱도라는 개념도 배웠고 근데 아직 이제 평형상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평형에 대한 얘기는 저번 시간에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뭐 르샤틸리 평형 원리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평형 어떻게 됐죠? 동적 평형 상태라 그랬지. 우리가 그냥 딱 보기에는 멈춰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서 막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 우리는 이걸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걸 수치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평형상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면서 물의 자동이온화로 이제 넘어갑시다. 물의 자동이온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놔두면요.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 그거 했었죠. 산염기 정의를 할 때 H2O는 그냥 양쪽성이면서 그냥 우리 보통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물은. 그런데 OH도 H+도 잘 나오지 않는 애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암모니아 같은 애들 만나면 OH를 내놓더라고요. 어떤 애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얘가 산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때도 있어. 그럼 얘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H+, OH-를 평소에 지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야. 그걸 우리는 자동 이온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화살표를 두 개로 평형 반응을 이렇게 쓰는 것이야. 그래갖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물론 자세히 쓰면 여기다 AQ라고 써야 되겠지. 이렇게 이온화가 됐으니까 우리 이게 이제 분자 상태로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액체 상태로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자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자동 이온화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은 앞으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근데 저게 되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중성이잖아. 저걸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나타낼 수 없을 정도. 그리고 얘가 하나 분열되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쌤쌤이잖아.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K, 우린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평형상수라고 써요. 앞으로 이렇게 쓰죠. 자,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K라고 하는 평형상수가 있어. 이 평형상수 값이 어떻게 돼요? 이 반응물은 이쪽을 반응물이라고 그러지. 이쪽 오른편에 있는 걸 생성물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때 평형 농도로 이렇게 B로 나타낸 게 우리는 평형상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을 때 얘가 1대1이면 평형상수가 1이겠지. 그러니까 평형상수가 1이면 이쪽하고 이쪽이 반반인 거야. 그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평형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위에 분모값이 크다는 얘기니까, 분자값이 크다는 얘기니까 생성물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지. 화학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K값이 크다는 얘기는 평형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야. 그래서 생성물이 많이 생기는 거야. 왜? 분자값이 큰 거니까. 우리가 K값이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이 잘 안 가는 거야. 반응물에 많이 있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평형상수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필히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평형상수로 한번 써볼까요? 평형이니까 이제 이퀄리브리엄에서 EQ라고 보통 써요. 자, 그 다음에 H 플러스 EQ 이렇게 쓰고 곱이 곱으로 나타냅니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 됐어요? 이걸 우리는, 그리고 이제 온도는 보통 이제 25도씨 이렇게 25도씨에서 자 평형상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근데 이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 값을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얘 수치를 좀 쓰고 싶은 거야. 얘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얘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어요. 얘 어떻게 해결할까? 이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뭐죠? 우리 배웠던 몰롱도야. 여기 조금 어려워요. 몰롱도는 몰라리티라고 했죠. 몰라리티 M이라고 쓴다 그랬죠. 기억나? 몰롱도 어떻게 돼?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였어.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였어. 물의 몰롱도를 한번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네가 진짜 과학을 잘하려면 이런 거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구해낼 수 있어야 돼. 니네 물의 몰롱도 어떻게 구할래? 니네 능력이면 구할 수 있어야 돼. 물의 몰롱도를 구하세요. 물을 용매로만 써봤지 물 자체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를 니네가 본 적이 없잖아. 맨날 매일 아침 물 한 컵씩 먹는데 니네가 물 한 컵 먹는 그 물에 물 분자가 얼마의 농도로 들어있는지 생각 안 해봤잖아. 화학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우리가 몰롱도 구하려면 뭐뭐 필요하지? 배웠어? 자, 뭐라 그랬지? 뭐였죠? 1000ml. 여기 뭐 썼죠? 분자 양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만들고자 하는 용액의
부피죠. 여기는 뭐죠? 용질의 그람수죠. 자, 이제 우리 물의 농도를 구해야 돼. 물의 몰농도를 구해야 돼. 물의 몰농도 구하려면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돼? 그람 알아야 되지. 이거 알아야 되지. 분자량은 18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물 분자 H2O니까 얘 16이고 일자리 두 개니까 이거 분자량 얼마야? 18 그람 퍼 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람 분자량 이렇게 있겠지. 18 그람 퍼 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고 있는 상식을 총 동원해야 돼. 상식, 커먼 센스. 너네 상식이 좀 있나? 수업하다 보면 엄청 니네 무식하더라고요. 니네 그 무식이 상식인 것 같아, 그치? 엄청나요. 자, 커먼 센스가 좀 있어야 돼. 야, 니네 밀도라는 거 배웠지? 물의 밀도가 얼마인지는 아냐? 그 정도는 상식인데. 이게 커먼 센스인데. 이걸 모르잖아. 물의 밀도 얼마예요? 1이다.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1이에요. 그래서 밀도는 우리가 density라고 해서 D라고 쓰는데 이거는 안다고 봅시다. 1g per ml.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 한 컵을 먹는다고 해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좀 어렵다. 아까 누가 야 성현아, 야 정신 해봐. 성현아, 캔커피 좀 줘봐. 캔커피 좀 줘봐. 이 캔커피 이거 얼마나 들어있을까? 여러분들 저 세계사 배웠어? 혹시 중국의 진시황 알아요? 진시황 몰라? 왜 이렇게 무식해? 만리장성 쌓은 사람 있잖아. 근데 만리장성을 실제로 진시황이 쌓지 않았대요. 진나라를 통일한 사람이잖아. 근데 15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근데 통일해갖고 첫 번째 한 게 뭔지 알아? 진시황이 첫 번째 한 일. 도량령의 통일이야. 도량령의 통일이야. 도량령이 뭐야? 부피제고, 길이제고 막 이런 거죠. 도량령을 통일한 이유가 뭘까요?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그 넓은 중국을 갖다가 통치하려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 근데 A나라하고 B나라, C나라를 통합을 시켜놨더니 이쪽 도량령이 다 틀린 거야. 야, 세금은 곡식으로 세 대박이야. 대를 얘기했어. 근데 이쪽 A나라는 대박이 요만해. 근데 B나라는 대박이 이만해.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많지. 그러니까 이걸 통일한 거야. 한 대박은 요런 거야. 그러면서 호, 돼, 말 이런 걸 정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정한 게 1호비야. 1호. 그래서 니네 1호비 바로 요겁니다. 캔커피가 바로 1호비야. 성인 남자가 한 번 마셨을 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양. 이렇게 중국 그 2000년, 3000년 전에 만든 양이 1호비예요. 니네 소주 정확히 그게 180ml야. 180ml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웬만한 캔커피는 180ml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니네 체구가 커졌잖아. 그래서 요새는 우유도 조그만 거 너무 조그매요. 이제 180ml. 그래서 200ml짜리도 나오고 250짜리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근데 1홉은 180이야. 그리고 이제 2홉들이 소주라고 들어봤지? 니네 소주 볼 일이 없겠지만 아버지가 먹는 소주 한번 봐보세요. 360ml야. 그거는 혼자 먹지 말라는 뜻이야. 둘이 나눠 먹으라고 2홉들이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딱 2배의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우유 있잖아. 조그만 팩 우유, 조그만 거. 니네 어머니가 니네들 대학 좋은 데 가라고 맨날 서울우유 먹이고 이제 연세우유 먹이고 조금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건국우유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매일 학교라도 가라고 매일 우유 먹이고 이러잖아. 학교를 하도 안 가니까. 뭐 그런 우유의 사연들이 있어.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우유를 다 마시고 그 컵. 그러니까 우유를 머그컵에 따르면 머그컵 기준도 우유 한 잔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그컵 그냥 일반적인 머그컵이 180ml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나왔을 때 180ml짜리 머그컵에다가 물을 한 잔을 원샷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먹은 몰농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자, 어떻게 된다고? 여기 봐봐. 1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180ml를 먹었다 그러면 180g을 먹은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물컵 한 컵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이 180g이야. 왜? 물의 밀도가 1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18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얼마예요? 만들고 적용 180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는 18이잖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물은 엄청 진한 그죠? 물 분자가 잔뜩 들어있는 그게 실체잖아. 55.5몰 이건 그냥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보세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조금 이상한 과학 선생님들은 내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들이 먹는 물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계산하라고 나와요. 오늘 아침에 물 한 컵을 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물 농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서술하시오. 이런 방식으로 서술해야 돼. 1옥이 한 그 정도 되니까 뭐 우리가 먹은 거는 한 180 정도로 하자. 그러면 물의 밀도가 1이니까 우리가 마신 거는 180ml를 마셨으면 180g을 마신 거다. 물 분자량은 18이니까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몰 농도가 55.5몰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 55.5몰을 1로 곱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K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형상수 K에다가 물의 농도를 몰 농도를 곱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예쁘게 이렇게 나오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물의 이온도 상수라고. 평형상수 개념에서 거기다가 물의 몰 농도까지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이 값을 25도에서 계산해 봤더니 얼마더라? 이게 나온 거야. 숫자가 느낌이 안 오지만 0.00000014개가 있는 거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더라.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봐봐. 어떤 식인 거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그래서 평소에 물이 이온화될 때 H 플러스 농도하고 OH 마이너스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를 갖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7승 농도야. 이제 느낌이 좀 오냐? 왜 pH가 7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걸 좀 어떻게 좀 예쁘게 쓸 수가 없을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수학하는 사람들보다 숫자 개념이 약해갖고 이런 지수 이런 거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지수와 로그 둘이 친구잖아. 수학책에 보면 항상 같이 나오죠. 지수와 로그 배웠니? 네? 지수는 뭐야? 아주 큰 숫자를 위에다가 지수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 로그는 뭐예요? 그거 너무 큰 숫자니까 그걸 좀 개수로 맞추고 간단한 숫자로 지수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간단한 지수. 그거 로그 지수야. 그래서 로그하고 지수가 그런 차이가 서로 상호 그런 관계가 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 다시 한번 쓸게. KW를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넣고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예요. 이렇게 양변에다 로그를 취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어떻게 된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여기다 로그를 취한 거죠. 여러분들 로그 취하면 어떻게 되나? 앞에 이 숫자가 그대로 내려오지. 그런데 숫자 내려오니까 14가 나올 마이너스 14가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이건 지저분해.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마이너스 로그라고 하는 값을 앞으로 이제 스몰 p 함수라고 쓸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p kw는 이제 얘가 ph가 되고 그 다음에 poh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평소 중성 상태에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로그를 붙였으니까 14일 거 아니야. 평소에는 이게 77이라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77. 그래서 중성 상태에서 pH가 7인 거야. 우리는 그동안은 안 배웠지만 중성 상태에서 pOH가 얼마냐? 7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14가 항상 일정해야 돼. 14를 벗어나면 안 돼요. 14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pH 범위가 1에서부터 14까지밖에 없는 거야. 1에서부터 14 이렇게 되어 있잖아. 가운데 7이 들어있잖아. pH 0이다, pH 15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거 거짓말이에요. 정의가 안 돼 있어. 물을 기준해서 정의된 건 딱 여기까지밖에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야. 1에서 14까지밖에 정의가 안 돼 있고 가운데 센터에 있는 7이 바로 중성인 거야. 근데 그동안 우리는 pH로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pH 7이면 중성이잖아. 그럼 pOH는 얼마니? 그것도 7이야. 그러면 우리 위에서 막 가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식물 넘어오잖아. 그지? 그죠? 체하거나 그러면 막 토하면 식물 넘어오잖아요.
그 위산이 pH 2야. 그러니까 pH가 2면 얘는 얼마여야 돼? 12여야 돼. 그러니까 너네 위산의 pH가 얼마니? 그러면 12? 이제 너는 좀 배운 거야. 그동안은 pH로만 얘기를 했어. 얘가 만약에 1이다. 그럼 얘 13이야. 합이 14가 되면 돼요. 항상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pH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상용 로그예요. 10을 밑으로 하는 H 플러스 농도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pOH는 어떻게 정의한다? P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로그 함수야. 10을 밑으로 하는 OH 마이너스. 이게 나오게 된 건 어디서부터 나왔다? KW부터 나왔다. pH 플러스 pOH. 얘가 25도씨에서 얼마다? 1 곱하기 10에 맞서 14승이니까 P를 붙이면 14가 되는 거야. 중성에서 7층. 계속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pH에 따라서 pOH가 바뀔 수 있다. 합은 14가 돼야 된다. 그래서 pH 범위는 1에서 14까지밖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0, 15 이런 거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내용들의 전부예요. 185페이지에 다 나와 있죠? 184페이지도 나오고 185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약식으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용액의 pH는 종류별로 중학교 때 배웠지 뭐 위산은 아까 얘기했던 산성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비누 같은 경우는 염기성이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산염기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25도씨에서 우리가 물의 자동이온함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과정이 좀 있죠? 이런 과정에서 아직 평형상수는 배우지 않았지만 평형상수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 평형상수가 크다는 건 이게 잘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예쁘게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물의 농도를 갖다 곱해버려갖고 물의 이온곡 상수라는 걸 도입을 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지수로 만들어버리고 간단한 숫자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거다.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된다. 됐죠? 이렇게 이거 적어보세요.